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KBS와 EBS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야당들은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다,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고요. 반면 여당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상 시청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KBS, EBS 공영방송 운영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장 이 시청료를 내야만 하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이 방송사들은 앞으로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가야 할지 오늘 KBS 생방송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그 5번째 시간에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여야에서 80년대생 젊은 정치인 4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장경태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경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권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하고 열흘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이제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김병민 최고위원부터 우선 이 분리징수에 대한 기본 입장, 해야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분 한 분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김병민 최고. 네,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개정안이 의결 처리가 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요구사항들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TV를 보게 되는 방식들이 상당히 변하게 됐는데요. 가정에는 여전히 이 TV 수상기가 없는 집들이 상당할 것이고 오늘 있는 우리의 토론 과정을 TV 수상기가 아닌 이 휴대전화에 있는 모바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고 있는 분들도 상당할 겁니다. 내가 집에서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와 함께 나오는 2,500원의 수신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되는 이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함. 상식의 문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KBS가 공영방송, 국민이 내고 있는 수신료의 소중한 가치만큼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춤을 해나가고 공영방송이 글로벌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 방향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날이었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내용에 들어있듯이 오늘 방송 KBS 유튜브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다는 고지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장경태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뉴스를 볼 권리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예능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EBS 교육방송을 비롯한 국제방송, 장애인방송, 지역 네트워크 방송, 교양악단, 국악방송까지 다양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난문자가 오발송 됐을 때도 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포털과 여러 SNS가 마비됐을 때도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건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방통위 통과를 시작으로 6일 차관회의, 또 오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까지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일사천리로 불도저처럼 처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을 3인으로 무력화시키는 점, 여러 가지 행정 규제 분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 영향 분석서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 이 방송법, 모법 67조와의 충돌되는 시행령들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상당히 앞으로 혼란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징수로 인한 전 국민적 혼란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없이 보완될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장악 그리고 공영방송 파괴 의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 삼고 막아내겠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공영방송 KBS가 벌써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이 웃기도 하고 이렇게 뉴스를 가장 빠른 현장에서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 50년 동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왔지만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재난 재해 문자들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던 적이 좀 매번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기술과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 유튜브 이야기를 했지만은 과연 TV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한번 의심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KBS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정파적인 논란, 당파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야 모두 있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으로써 이 분리징수를 저는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KBS 스스로가 존립 가치를 국민들께 증명을 해야 사실상 세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수신료에 대한 가치 역시도 국민들께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징수가 이번에 KBS가 한 단계 더 나은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부 대변인.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판단은 국민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시작했던 것은 분리징수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리징수를 하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 함께 고지서가 한 장으로 받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국민께서는 2장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분리징수로 인하여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수신료 내지 않아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전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 전기는 끊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기가 끊기느냐 안 끊기냐가 아닙니다. 지금 수신료를 왜 분리했는지, 그 가운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공영방송이 제대로 진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하나하나 짚어본다면요. 다시 한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회에서 진짜로 필요하다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서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모두 발언 한마디씩 들었는데 논의해야 할 쟁점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대안도 없이 혼란만 빚고 있다. 그리고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이다. 그렇지 않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했느냐. 또 편파 방송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 시민들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죠. 수신료 2,500원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비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보는데 낸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2,500원이면은 이모티콘 하나 가격 정도나 그것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보는데 돈을 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2,5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전기세가 이제 없으셔서 전기가 끊기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때 그 전기세 KBS 이제 시청료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분리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금액은 뭐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뭐 남들을 뭐 도와주기도 하는데 KBS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좋은 방송을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약간 좀 편협해졌다.
사장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눈치를 본다. 예전에는 이제 집집마다 TV가 있었을 때는 그게 전기세에서 빠져나가는 게 의무적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뭐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만으로도 생활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징수하는 거에는 제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신료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싼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공영방송이기도 하고 선택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뭐 분리징수 하셔도 괜찮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TV를 안 보면은 그 돈을 내는 게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가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낼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무가 좀 개편됐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분리징수하는 게 안 좋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하는 게 오히려 간편하고 더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KBS를 안 본다고 해도 그 분리징수를 따로 신청해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분리징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번거로워지는 게 아닌가. 그걸 따로 이렇게 전기요금이 아니라 따로 이렇게 해서 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요즘같이 한전에 그냥 그렇게 해서 같이 합해서 낸 게 우리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리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말씀들 가운데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만 한두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 먼저 수신료 유럽의 나라들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 매우 싼 금액이라고 하는 점은 뭐 모두가 다 인정하실 거고요. TV가 없는데도 낸다. 지금까지 한전과 통합 징수를 하는 시기에도 TV가 없으면 안 낼 수 있습니다. 내가 TV가 없다는 걸 항변해서 입증을 받으면 그동안에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징수를 해도 TV가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아니, 낼 이유가 없어요. TV가 있으면 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난 TV를 안 보는데 TV는 있지만 안 본다. 그래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내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특별부담금 형태로 내야 하는 돈, 단 TV 수상기가 있을 경우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제가 팩트체크 몇 가지만 좀 해드렸고요. 자, 분리징수가 막상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까 대안도 없이 혼란만 빚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한번 반론 들어보죠. 일단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KBS에 대한 비판 중에요. 이 세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정성이 훼손된다. 그거는 글쎄요. 저는 이 KBS뿐만 아니라 모든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종편과 또 2개의 보도 채널 모두 공정성은 당연히 담보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공영방송로서의 가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었다. 유튜브로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TV 수상기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이 대상 가구에게 부과되는 이 특별 부담금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의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대비해서 부과되는 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지금 이렇게 말씀할 때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 최소한 대한민국엔 공영방송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보도 기능을 가진 공영방송은 KBS가 유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필요한데 지금 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함으로써 어차피 그동안도 이 방송법 66조와 67조에 의해서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TV 수상기가 없으면 신청하면 당연히 이게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징수함으로써 이 과거 93년도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동사무소에서 위탁할 때 정도의 정말 한 명 한 명 이 TV 수상기를 확인해야 되고 징수와 고지와 납부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는 정말 이 고비용 비효율로 역사를 3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은 다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분리징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엄청난 이
이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나타나게 될 모든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신료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아마 납부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 뭐 이 국민의 세금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논의도 지금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방통위 통과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대통령 제각까지 이렇게 빠르게 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상 여러 가지 입법 예고도 40일 걸리는 걸 지금 10일만 했는데 제각까지도 일주일 걸렸습니다. 절차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 쪽 분들이 좀 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짚고 고비용 저효율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막상 그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게 대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 누가 좀 답변해 보시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비효율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비효율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통합징수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수상기가 없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여기에 대한 TV 수상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 2,500원의 수신료를 빼게 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를 TV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가 시행이 되고 나면 내가 집에 수상기가 없을 때 그냥 안 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작년 2022년에 실적으로 KBS의 등록률이 97%입니다. 우리는 법에 따라서 TV 수상기가 있으면 원래 TV 수상기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저 당연한 방식처럼 있어져 왔던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처럼 집에 TV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500원 수신료를 내는 사람들은 TV 수상기가 있는 것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97%의 등록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과거에는 우리가 각 집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어린 시절에도 집집마다 모여서 불황과 TV를 보던 시절이 있었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 있는 가정의 TV 수상기가 없는 집들 가정들도 있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들이 상당할 겁니다. 만약에 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97%가 등록하고 있다는 이 TV 수상기가 과연 어느 정도 숫자로 떨어지게 될까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집에 수상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TV 수신료를 내야 되는 건 매우 불공정한 일 아닙니까? 앞서 나왔던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도 그러하듯이 실질적으로 TV 수상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 일, 여기에 대한 건 저는 기본적인 상식의 과정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제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분리징수가 곧 공영방송을 폐지하자는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근데 분리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곧바로 폐지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스스로의 가치를 국민들께 끊임없이 증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라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당 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 그러면 공영방송은 그 세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국민들께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충 여야가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공영방송의 기능이 저해되고 역할이 축소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맡기느냐, 국민들의 수신료로 맡기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지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KBS 스스로가 이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여야가 공수가 바뀌어가면서 이 KBS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동안 KBS는 과연 어떠한 자정 노력을 했느냐, 사실상 세금처럼 들어가는 이 수신료에 대해서 과연 그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만큼 KBS는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별로 떠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사실상 존립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라 그런다 그러면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수신료를 국민들께서 직접 납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수신료의 가치가 충실히 실현되는 것을 국민들께 느끼게 해야 되는데 KBS가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에 따라서 지금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수신료를 받아라 이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공영방송이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지적을 이렇게 김재섭 전 최고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그것을 찾기 위한 답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왜 분리징수가 왜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집에도 현재에도 분리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에
TV가 없으면, 텔레비전 없으면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김병민 최고께서는 마치 분리징수를 하면은 안 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집에 텔레비전이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앞뒤로 보면은 입증해야 되는 것은 분리징수가 전이든 후든 마찬가지입니다. 입증하는 거 국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서두에 고지서로 1장을 받느냐 2장을 받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차피 입증하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연간 징수 방식이 지금 현재는 통합 징수 방식입니다. 비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419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연간 징수 방식을 이렇게 만약에 바꾼다, 분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2천억 원 정도가 연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용을 뭐하러 하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리징수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 제가 앞에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민주당에서도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이 수신료 안 냅니까? 냅니다. 내요. 그러면 KBS의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일, 국민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분리징수로 시작할 것이 아니고 수신료를 안 내는 방법을 차라리 논의하자.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수신료 폐지? 네, 아예 그러니까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예. 지금 계속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KBS가 공영방송에서 역할을 잘하냐. 그래서 수신료까지 폐지하자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국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지금은 분리징수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도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말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폐지 주장은 아니다? 폐지 주장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이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방식의 말씀 주셨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에는 하등에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앞뒤가 다 마찬가지예요. 2022년도에 KBS 수신료에 대한 수상기 등록 실적을 보게 되면 97%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집에 TV 수상기가 있다면 기본적인 법에 따라서 수상기를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내 수상기가 제대로 등록이 돼 있나? 내가 그 등록 절차를 거쳤나? 이런 일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서 전화를 걸고 내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빠지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1993년도 분리징수가 있었던 당시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등록돼 있는 숫자가 79.8%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구가 한 100가구 중에 97가구가 TV 수상기를 다 보유하고 모두가 TV를 보고 있을까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구에 TV가 없는 경우들이 97%가 훨씬 더 낮은 비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97%가 다 등록된 상태에서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신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갭들이 존재할 건데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집에 TV가 없는 분들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라고 보는데요. 먼저 이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징수로 인해서 소위 예산을 깎으면 공정성이 확보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통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계속 지금 선택적으로 분리징수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계시거든요. 방통위에서 6일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이 선택 납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냈습니다. 오늘 11일 날 방통위에서 낸 보도자료는 납부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상 이 징수를 분리하든 통합하든 TV 수상기를 가진 국민은 누구나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조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TV 수상기가 없으면 신청을 해서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국민의 선택권인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분리징수를 해서 납부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추징금, 여러 가지 국세 체납 기준에 의해서 처벌까지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이 국민적 혼란을 과연 이 여러 가지 고민하신 건지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통합징수로 인한 여러 가지 한전에서의 저희가 통합징수로 인한 여러 효율성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동사무소의 위탁에서 지방공무원들 고생시키면서 450억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한 460억 정도 듭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 또한 분리징수로 인해서 벌어질 이 일들 사태 또한 지금 한전에서 2천억이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실에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는 2,300억 정도 듣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이 고지서를 분리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이 여러 가지 사태까지 다 고려하신 건가요? 역시 여러 주장들이 나왔는데 팩트 체크 차원에서 양쪽에서 의견들 다 주시는 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TV 수상기가 집에 없으면 직접 신청해서 없음을 입증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않을 권리가 아니라 납부의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금 전기료랑 통합고지가 오래 흘러오면서 TV가 없는데도 TV가 없다고 신청하고 한 집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면 그런 집들이 좀 생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얼마나 생길지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고요. TV 수상기가 있는데도 안 내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 또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주장해서 허위로 주장해서 나중에 TV가 있음이 밝혀지면 1년치의 추징금이 붙는다는 점, 요 점은 제가 좀 팩트체크 차원에서 정리해드리고 방금 표현 나왔던 것처럼 당장 한전에서 고지서를 이제 2장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아직 최종 방침은 아니지만 한 장의 고지서에 절취선을 둘까도 생각하다가 그건 또 법에 안 돼,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2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2장으로 하면 일단 인쇄 비용만 해도 훨씬 초과해서 들겠죠. 이렇게 비용은 좀 증가한다는 점을 인정하실 수 있는 거죠. 징수 방법에 대한 초기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수 방법에 대해서 종이 고지서가 나가게 될지 아니면 최근 있게 되는 모바일 등 이 인터넷을 활용한 고지를 하게 될지에 대한 여부들은 순차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해볼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금물이다. 예. 하나만 짧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요. 우리 또 진도를 나가야 돼요. 네. 예. 그 정도 당장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생길 일들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 나누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부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죠. 지금 여러 가지 방송통신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으로선 5인 체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해임시킨 것은 어찌됐건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임기 만료로 인해서 안영환 부위원장 임기 만료로 인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비정상적인 5인 체제여야 할 합의행정기관을 3인 체제에서 2명이 결정해서 지금 이 아주 엄중한 사안을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이 100억 이상이거나 100만 명 이상의 규제 영향을 받을 시에는 규제 영향 분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출하지도 않고 아주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상 40여일의 입법 예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일밖에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급해서 제가 보기엔 40일도 좀 너무 촉박한 시간인데 최소 40일 이상 하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준비를 숙고해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도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게 쳇바퀴처럼 도는 게요. 이 TV 수신료는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방송법상. 그걸 지금 꼼수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분리징수해서 마치 선택할 수 있게끔 혹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송법상 납부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시행령과 충돌하는 모법과 충돌하는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계속 이런 혼란들이 지금 왜 우리가 TV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규제 영향 평가는 민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KBS 같은 경우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요. 잘못된 내용이고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판명돼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임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임명이 안 된 것이고요. 제가 거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가운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혼란 국민들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혼란 가운데서 왜 KBS만 혼란을 겪지 않아야 되는지 전 여기서 되묻고 싶거든요.
어떤 국가기구든지 간에 세금을 걷는 데는 늘 조세 저항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증명해야 되고, 근데 왜 KBS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거뒀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초반에 이제 그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이 수신료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신료보다 10배 이상이 높다는 말씀을 앵커께서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수신료 잘 거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도 당연히 수신료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스스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조세 저항을 이겨내고 조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당장 걷기가 불편하다. 예산 떨어지면 어떡하냐. 전적으로 KBS의 입장인 것이죠. 국민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절차적 또 위헌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조금 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입법 예고 기간을 너무 단축시킨 거 아니냐는 주장.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시켰던 과거의 전례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들을 한 달 넘게 거쳤던 상황이고,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토의와 숙고가 되었던 길입니다. 입법 예고한 열흘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보편적 국민의 의견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의견들이 더 많이 수렴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과 평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없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요. 장경태 의원께서 꼼수 등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실제로 시행령에 대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 차관위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에 대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다 거치게 됩니다. 지난날 민주당이 169석 의석의 힘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꼼수 탈당 등으로 법을 처리시키면서 헌재까지 갔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여전히 거기서 처리된 법에 대한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꽤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꼼수 절차에 대해서는 뭐 헌재 판결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거의 승소했으니까. 그리고 이 김재섭 위원장께서 하셨던 뭐 민간 기업이 아니라서 이 규제 영향 분석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방송통신 규제 업무에 관한 규정 중요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구조 사항인데요. 이 직간접 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100만 명 이상일 때 규제, 이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아주 중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 영향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억 규모의 지금 규제입니까? 7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양평고속도로 뭐 이렇게 1조 8천억짜리 바로 장관 한마디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방통위 2명이서 이 엄청난 중대한 사안을 전 국민에게 혜택과 영향을 미치는 이 사안을 방통위원 2명이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제 지금 방통위원장도 없으시잖아요. 직무대행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여재 상임위원 임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직무대행 수준에서 지금 2인이 의결해서 5인제 합의제 행정기관을 다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의 자격이 미달된다고요? 그 말씀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충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협회와 이 산업종사자에 대해서 이해충돌 걸리는 거지 협회 상근부회장 걸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명예훼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보에 대해서 40일인데 10일 그동안 많이 해왔다고요? 어떻게 시행령 입법 예고를 이렇게 밀어붙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여야 간의 합의상 비쟁점 시행령 그리고 실제 국민들에게 빠르게 지금 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되는 시행령에 한해서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모법의 시행령이 충돌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KBS가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진행정지에 대한 건 그리고 입법 예고 취소에 관한 건 두 건으로 현재 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령 추진하시면 안 되죠. 그 지금 KBS가 헌재에 시행령 입법 예고 부분에 대한 또 시행령 효력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본안 소송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본안 소송을 낼 계획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시행령 이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보통 가처분 신청은 결론이 빨리 나지 않나요? 빠르게 나기 때문에 당에서 그렇습니다. 파악하기는 뭐 헌법재판소가 빨리 언제쯤 한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6월 21일과 6월 26일에 개정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일단 6월 1일 날 나 있는 상태고 21일 날 신청을 하셨고요. 6월 26일에 또 입법 예고 취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한 달 정도만 기다리셔도 충분히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졸속으로 지금 일주일 만에
방통위 2명 의결하고 나서 5인 합의 제기가 있는데 2명이서 의결하고 나서 대통령 제가까지 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우선은 규제 영향 분석 제출 그 장효태 최고께서도 이제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100억 원, 100만 원 영향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것은 팩트가 맞고요. 그리고 40일 예고 기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에도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거 절차를 잘 지켰느냐라고 또 비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2012년도 이후에 40일 예고 기간을 지켰느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민주당 정부 다 포함해서요 83건 중에서 70건은 지켰고요. 그리고 5건은 이것이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제2법 예고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은 이미 우리가 다 나왔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도조차 지난주와 똑같이 그 같은 말을 또 해주시는 점이 상당히 국민들께서 만약에 지난주와 같이 이 방송을 보셨다면 상당히 불편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에 대한 것도 언론 보도를 잘 찾아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야당 추천 몫인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가 없다라는 보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안 됐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자격 기준이 미달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명확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재섭 위원장은 이해 충돌? 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 가능성이 있고요. 얘기를 그것은 했지만 명예훼손으로 다 쓸 게 아니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 명예훼손으로 결격 사유로 분명히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발언은 하시는데요. 네. 그 점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려면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죠. 네. 대통령실에서 명예훼손의 우려가 되는 점은 왜 발언하지 않죠? 왜 언론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제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까? 이거 상당한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가 살짝 바뀌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할게요. 모바일로 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집에 지금 현재 텔레비전이 대부분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모바일로 징수를 한다? 이것이 적합한지도 다시 한번 집권 여당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와 그 헌법 위반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한두 마디 좀 듣겠는데 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최민희 의원 제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구체적인 그 문구들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요. 분명히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밟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설마 또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면 명예훼손 거시면 됩니다. 뭐 그거 가지고 토론장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결격 사유를 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좀 폭넓게 인정하자 이거거든요. 서로의 이해가 어떤 고위직으로 가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직이 수행되면 안 된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는 얼마든지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저 입장에서는 결격사유 있으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 건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명하지 않냐. 그리고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는 과정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동안 해왔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법적인 쟁점 다툼들이 있을 건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방식에서 진행됐던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것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 그게 법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내용만큼 발언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 두 분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입법 예고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통위에서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8건에 해당되는 법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단축된 바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 의원께서는 요 2018년에서 22년까지 최근 5년간 8건에 해당되는 입법 예고 기간이 단축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제가 굳이 지금 답변할 필요는 저에 없을 대해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믿지도 예.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를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갖고 말씀해 같습니다. 주셔야죠. 제가 그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짧게 드릴게요. 지금 방통위에서 현재 3인 체제입니다. 누가 봐도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에 뒤에 2분이 계시는 거고 민주당 측에 1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면은 여기는 당초 5인 체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맞추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빠르게 했었느냐라는 점은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적하신 바니까 뭐 누가 한마디 하시겠어요? 정치적인 주장을 주셨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잖아요. 뭐가 정치적인 주장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입법 예고에 대해서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방송통신위원 이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경 의원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여러 가지 불법 영상물 등에 대해서 여러 제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5일 정도가 있었는데 5일 정도가 이 제한 조치의 경과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48시간 이내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여야 간에 쟁점이 없었고요. 여러 가지 불법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 어떤 법령을 제재에 대해서 뭐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뭐 그 사례 하나하나를 다 적시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요약할게요. 여당 측에서는 왜 40일을 줘야 하는데 10일밖에 주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단축시킨 적 많다라고 주장하신 거고 과거 단축시킬 때는 그럴 만한 근거들이 있었다라고 민주당은 좀 주장하시는 바고 그 주장들이 충돌한다는 점. 이번에는 40일을 10일로 줄인 것까지 KBS가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해 둔 상태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8시 21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거리의 시민들 의견 들어보고 후반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만족시켜야 한다면 KBS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몇 년 전에 뭐 7080 콘서트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던 몇몇 프로들이 그냥 막 폐지가 됐어요. 우리 서민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방송들은 그냥 가차없이 폐지는 시키면서 저는 약간 그 정권 눈치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뭐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방송도 계속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영방송의 의미가 약간 퇴색이 되지 않나. 제가 기사나 뭐 뉴스를 자주 보긴 하는데 크게 뭐 편파적인 그런 내용은 전 본 적이 잘 없어서 나름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낸다거나 뭐 그런 이슈들에 가끔 연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정정방송도 내고 사실 정정도 하고 그러면서 공정한 방향으로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는 공정하게 잘 운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편파적인 게 많잖아. 얘기도 또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나는 뭐 상세히 뭐 이런 그 정치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런 게 느껴져. 어쩌다가 봐도 그게 느껴져.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KBS는 공영인데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뭐 그러는 거지. 정상적으로 한다는 건 뭐든지 좋은 거죠. 어느 쪽이 정상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폭력이 있는 분이 되는 거는 조금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도 좌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것이 문제지. 그 개인적인 뭐 학폭이나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사회로 자꾸 가서도 안 되고. 후보니 이 이명박 시절에 그거 저기 해가지고 뭐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언론 장악을 계획했다면서요. 그분이 이명박 시대에.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그 사람 하면은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선거 관계 때문에 언론을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마구 밀어붙인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좀 정치적 토론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좀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방법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인데 야당은 왜 저렇게 반대하느냐,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뭐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일단 방통위가 5인 체제 합의쟁정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 가지 국회 추천,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이 법원의 추천 등을 함께해서 이 완성된 형태의 합의쟁정기관을 갖추고 이 방송통신 정책이라는 정말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저희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거나 이러면 그 얘기는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만약 임명할 경우에 4인 체제가 됩니다. 여러 소위 여당 쪽이 둘, 저희 야당 쪽이 둘.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방통위의 이 의사 결정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방통위원으로 임명을 지연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한 명 남은 자리, 결국 4인이 됐을 경우에 한 명 남은 자리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8월 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더불어 이 잔여 임기에 임명하실지 새 방통위원장 임명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폭 논란, 또 언론 장악 블랙리스트 논란, 또 국정원 특활비 사용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또 특히나 이 여러 정순실 전 검사에 대해서 KBS가 단독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정권에게 매우 찍혔고 정말 이 미운털을 박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정지 작업, 언론 장악을 위한 또 언론 길들이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좀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버리는 것 같은 주장을 민주당에서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 여쭤보게 되면 TV조선 이 종편이라고 하는 종편, 재승인에 대한 이 평가 조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론 장악이라면 정권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듯이 뭔가에 대한 조작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힘들이 작용하는 걸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그 같은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과거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노웅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의원, 노웅래 의원 같은 분들이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컴컴한 속내를 뒤에 숨기고선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발의된 바 있는 것처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벌어지고 난 다음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후과들에 대한 토론들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주장마저 손바닥 뒤집듯이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정치적으로 공세에 섞이게 되는 내용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의 그 분리징수 그 안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거 결정난 문제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분리징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국민의 체납 의무를 그냥 두고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없습니다. 이걸 다 보완한 겁니다. 국가가 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는 우리가 여야 지금 상대로 앉아있지만 좀 국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분리징수가 됐을 때 내가 그러면은 수신료를 내냐 안 내느냐 냅니다. 그냥 분리징수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분리징수를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KBS가 편파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그 논평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접합니다. 그러면서 논평을 또 보죠. 그런 KBS가 편파 방송을 무엇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 KBS가 편파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아픈 방송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죠. 도대체 어떤 점을 편파 방송이라 보는지 그런 내용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 있는 걸 그대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어떻게 편파 방송이라고 합니까? 자, 국민께 여쭤보세요. 아까 채널A나 TV조선 말씀 주셨는데 네, TV조선 말씀 주셨어요. 지금 거기는 저는 채널A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채널A나 TV조선 편파 방송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단 한 번도 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시선에서는요. 채널A, TV조선 편파 방송 합니다. 제가 패널리스트로 나가도요. 민주당 측 패널을 1명 앉혀놓고요. 국민의힘 측 패널을 4명 앉혀놓고 5대1로 4대1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년간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도 아주 좋게 패널 구성을 한다면은 잘해줘야 3대2, 정말 잘해줘야 2대2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주제도요. 민주당 측의 악의적인 주제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니터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죠.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악의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그런데요. 4명이나 5명이 전부 다 국민의힘 측만 앉아있을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바로 편파 방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편파 방송을 얘기하는지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토론 중에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해서 편파성 논란을 따질 수는 없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으로 악의적이고 뭐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TV조선과 채널A 말씀 주신 TV조선과 채널A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세 내는데 수신료 같이 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는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박주민 의원 비슷한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분리징수를 하시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나쁜 의도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분리징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분리징수하면 언론 장악이 됩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징수 된다고 KBS가 갑자기 국민의힘 모든 편을 다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징수는 어디까지나 KBS 내의 쇄신과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고 자주독 장치인 것이지 이것 자체로 언론 장악이 됐으면 문재인 정부 때 벌써 했겠죠. 저는 이미 되지 않았고 이미 KBS 자체에 대한 쇄신의 노력으로서 지금 우리 분리징수를 봐야지 민주당이 한 거는 좋은 뜻이고 국민의힘이 한 것은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짧게 생각합니다. 첨언을 드릴게요. 네, 짧게요. 우선은 박주민 의원은 좋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나쁜 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석이 결국 됩니다. 들어보세요. 결국 그러면 납세자가 누구냐예요. 납세 의무, 납부의 의무를 가진 게 누구냐.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의 안에는 분리징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한다. 국민이 한다. 국민이 그러니까요. 체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안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안은 뭐냐면 국민이 체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역할은 해야 되는데 근데 분리징수를 하고 한다? 그러면서 종편과 채널A는 뭐 편파 방송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KBS를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편파 방송의 기준을 다른 방송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좀 얘기를 일단은 앞서 국민이 체납자가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가산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3%죠. 아까 서두에 나왔습니다. 3%가 네. 한 달에 얼마?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얘기를 장학 퀴즈 합니까? 예. 3%가 장학 퀴즈가 아니라 2,500원 수신료를 기준으로 하면 70원 정도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를 얘기해도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산금으로 인해서 체납 등에 대한 엄청난 후가가 뒤따르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2,500원도요. 43년간 유지된 겁니다. 그렇게 많다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말을 좀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민들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TV 수단계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신료를 안 내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경 의원님이나 장경태 의원께서 계속 얘기하는 건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말씀 주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됐습니다.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부터 제가 충분히 다 팩트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고요. 조금 아까 제가 야당 분들께는 왜 정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인다고 보느냐. 결국은 언론 장악, 언론 길들이기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그걸 위한 전초전으로서의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반박 말씀 들었고, 이제 여당 의원들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그렇다면 뭐 있을 수 있는 현실적 혼란은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한데 저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토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오히려 민주당을 강력하게 질타해요. 줏대 없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당론으로 깔끔하게 가져가지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그 이유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과거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듯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BS 분리징수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가겠죠. 공영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들도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나타났던 방송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동안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흩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파방송 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마는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의 기준의 척도는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KBS ETV 같은 경우가 지난날 방송 재승인 평가가 나왔을 때 점수 미달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이 TV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있었는데 그 질타가 나왔던 이유가 국민이 내고 있는 수신료로 KBS 공영방송 운영되고 이 TV는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지켜나가기 위하면 재승인 과정 속에서 미달이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재난방송 등 해야 되는 여러 공영방송의 책무가 있는데 그런 책무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국민들의 분리징수에 더 많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날 거다. 이런 공세만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항상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은 대부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고요. 거기에 문제 제기하면 보복합니다. 지금 계속 KBS 공정성을 문제 삼는데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 견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다른 언론 보도 기능에 대해서 민간 기업이거나 사주가 있는 언론사는 편파 방송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언론은 당연히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공정성의 기능이 무엇이냐. 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정권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언론이 결국 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있을 텐데 사실 KBS에서 민주당 잘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도 혼나고요. 국민의힘과 이 정부 여당도 혼나는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그걸 너무 싫어하거나 가짜뉴스로 치부한다.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 뭐 사실상 핵공유도 그랬고요. 사실상 핵공유 바로 미국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리적 G8. 전 살다 심리적 G8 국가가 됐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 만약에 언론에서 방금 월성 원전 얘기하시고 추미애 장관 얘기하셔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안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셔서 저도 좀 지적했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이 지적하는 거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전용기 태우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는 한합 그리고 최대한 이 5인 체제의 방통위가 가져야 될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어달라, 유지해달라.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의 어떤 그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부정확함을 먼저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종편이랑 비교를 하십니까? 종편이 수신료 내나요? 수신료 받아서 운영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편이 훨씬 더 당파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과 종편을 동일시 비교하면서 이거는 편파적이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마시는 건 애초에 기존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뭐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거 정부가 부담하게 한다. 그럼 정부 종속 더 세지는 거죠. 국민들이 내게 하고 국민들이 감찰하게 하고 국민들이 감시하게 하고 내가 낸 돈이 아깝지 않도록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수신료의 역할인 거고 KBS가 응당 감당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해외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높은 수신료를 응당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국민들께 신뢰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는 뭐 걷기 쉬워가지고 25만 원씩 걷는 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리징수로 국민이 감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분리징수를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미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럼 분리징수를 한다고 국민이 어떻게 감시하죠?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감시하죠?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분리징수라면은요. 국민의 혜택이 무엇이죠? 고지서 2장 받는 거요?
이게 혜택인가요? 자, 분리징수라면요. 안 내도 되는다고 국민들은 인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분명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국민이 체납자가 되면은 소액이라도 체납자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아까 또 공영방송의 체질 개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리징수를 한다고 공영방송이 체질이 개선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셋 다 예라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편파방송, 저 4가지 질문했고요. 편파방송 말씀을 국민의힘에서 편파방송이다라는 KBS가 편파방송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파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대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회 드려볼게요. 분리징수하면 국민들이 감시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모르고 내는 세금과 알고 직접 내는 세금은 감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세 저항이라는 개념인 것이고요. 내가 낸 세금이 아깝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과 내가 매번 낼 때마다 인식하는 세금은 저항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라 그러면 훨씬 더 철저한 눈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죠. 세금 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재원만 제가 지금 대답할 기회를 좀 아니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쇄신하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해외 사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께 직접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쇄신하고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쇄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시청자분들께 양쪽의 목소리 공평히 전달됐습니다. 한 2번, 3번씩 전달됐으니까 이 정도 말씀 듣고 이제 또 토론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나 이경 부대변인 보시기에 분리징수하게 되면 국민적 불편함, 혼란 생기고 당장 재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도 아까 현재 97% 등록돼 있는데 이 분리징수를 시행하면서 사실 TV가 없는데도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결국 그러면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익은 대폭 줄어들 것을 예견하시는 거죠. 일부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폭이든 일부든 아무튼 줄어들게 됩니다. 재원은 줄어들게 되고 공영방송은 우리 김재섭 최고위원의 당협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공영방송을 놔야 한다. 근데 돈은 줄어드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좋은 공영방송이 되는 그 재원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까? 뭐 또 이런 부분. 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진짜 공영방송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 말씀 이제 해야 됩니다. 나머지 20분 동안. 자, 누가 더 먼저 좀. 납부 의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선택하면서 감시의 기능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관련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을 냈습니다. 농래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등이 냈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의해서 다양한 법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내용 중에서도 이 수신료로 이 여러 공과금 내듯이 내는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 편성하듯이 KBS 예산 편성을 낼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 7천억 규모의 수신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체제가 유지되는데요. 사실 93년도 정도엔 징수의 50% 정도, 징수 납부 금액은 한 2천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만약 지금 시행했을 때 4분의 1토막, 뭐 3분의 1토막 이상 나는 것이 예상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 재원을 사실상 이 KBS 전체 예산을 50% 반토막 내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 징수에 대해서 한 450억 정도 이 위탁 비용을 내고 있는데요. 한전은 지금 2,300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지 KBS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침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 징수에 대해서 현재 방송법상 위탁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전이 아니면 한전 분리징수하게 했으니까 그럼 다른 분리징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럼 그 분리징수에 대해서 93년도 이전처럼 동사무소에 여러 주민센터에 지방직 공무원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TV 수상기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 추징금, 국세 체납 기준 다 적용하고 그 이후에 그 여러 추징 비용도 당시 30년 전 비용도 65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TV 수신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리냐 통합이냐 이런 토론을 지금 결정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이죠. 사전에 제가 이 지금 방통위 해당 상임위 과방위원인데요. 이 논의 과방위에 산 적이 없습니다. 과방위도 열리지 않고. 대책까지 그러면 포함해서 논의했어야 어떻게 한다? 이 등록하고 고지하고 수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과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전 국민들께서 징수 분리하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 라고 호도되면서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재원 마련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대통령제가 전에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임을 국정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과거 93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로 통합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징수가 있었던 93년도의 기준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겠죠. 그때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때 있었던 등록률을 80%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있는 등록률을 제가 97%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록률이 아마 그때와 현저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지게 되는 수신료는 이게 KBS의 재정적인 악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인 건데 그동안 KBS가 걷지 않았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갔다. 저는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등록률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수신료를 냈던 것은 객관적인 팩트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1993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인터넷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삐삐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과거에 지방에 징수했던 사례를 들고 지금 2023년 현재에 대비하고 있는데 기술 등에 대한 발달에 따라서 수신료를 징수하게 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 줄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비용만큼 엄청난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을 거다. KBS가 운영되고 있는 재원 중에 수신료가 포함되고 있는 비중이 전체적인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반 정도?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KBS 수신료를 논의할 때마다 나왔던 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 도대체 언제쯤 자정적인 노력으로 자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거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집에 TV가 없는 상태에서 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보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재난방송의 기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지역방송 등 정말 공영방송을 반드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도 집에 TV 한 대 놓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도 바뀌어서 접근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공영방송 재원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느냐라는 말씀이 그 질문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 꼭 그 취지는 아니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랄까? 네. 그러면 저는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좀 봤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1994년도 통합징수를 하게 되면서 KBS1은 지금까지도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프로그램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7시 톡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청소년들, 어린이들부터요. 본인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것까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본인이 그런 과정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고 저희 조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이런 프로그램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KBS1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왔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솔직히 이런 방송 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비슷하게는 대한민국 1교시 단짝 친구들이 2023년도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장애 전문 채널 사랑의 소리 방송 다른 데서 합니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일을 못한다라고 많이 비판은 있지만 제가요, 이번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이래서 공영방송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BS 교육방송 수신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몇백억입니다. 연간에 몇백억 원이에요. 그리고 송출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프로그램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길어지지 않겠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태조왕건, 불멸의 이슈, 태조 이방원. 이거는 시청률 따지면 이렇게 좋은 드라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인간극장, 아침마다, 전국 노래자랑. 이것도 수신료 시청률 따진다고 한다면 이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는 많은 또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네. 시청률만 생각하면 절대로 이런 프로그램 나올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김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두 분 다 이게 마치
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전제를 하시는데 그 어떤 세금도 당연한 세금은 없습니다. 당연히 거치는 세금은 없습니다. 국민들께 끊임없이 그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간에.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마치 당연히 걷는 세금처럼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세금 걷는데 당연히 어려움 생기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쉽게 거친 세금이었는데 근데 그걸 왜 국민들이 고민해야 됩니까? 그거는 KBS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께 그 고민을 전가를 하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KBS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국민들께 수신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를 고민해야 되는 게 당연히 KBS의 역할인데 이것이 마치 남의 역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이 당연히 국민들이 수신료를 당연히 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KBS 내 여러 가지 정파성 문제는 비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주장하는 거 아니라 많은 미디어 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배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것들 고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KBS 앞서서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연공급제 문제, 방만한 경영 문제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고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수신료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당장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 내는 걸로만 이 지금 상황을 연장 유지시킨다? 저 이거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고치고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진통제만 계속 넣는다고 사람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방금 이제 아프면 고치고 수술해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쓰신 거고 혹시 일각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ETV 폐지론 같은 것도 언급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공영방송 전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예를 들면 KBS 1TV, 2TV를 분리해서 뭐 2TV는 민영화하고 1TV만을 뭐 수신료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또 뭐 일각에서는 MBC 민영화 얘기까지 또 얘기가 나오는 바가 있고 이런 공영방송 전체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지금 하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김병민 최고 혹시 아시는 말씀 잠깐 좀 언급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반응 들으면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로 있기 때문에 각종 나오고 있는 여러 억측과 마타도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KBS 분리징수가 국민들께서 원하고 또 공영방송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법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이 개정됐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과 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이 일을 우선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보 문자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재난 경보 문자에는 작은 정보들밖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이 호우로 인해서 더 많은 재난에 대한 위험 사항들이 노출되는지 국민들은 어떤 대피 요령들을 가져야 되는지 혹시 모른 과거에 있었던 반지하 침수처럼 위험 상황은 없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재난방송이고 사실 저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KBS가 그런 역량들을 훨씬 더 튼튼하게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뉴스 특보해갖고 현재 나오는 상황들을 적당히 뉴스를 보여주는 데 국한될 뿐인데 이런 것들을 재난방송이라 칭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건강한 담론들이 모이다 보면 2,500원 수신료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KBS 홍보대사처럼 막 좋은 얘기들을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방만한 경영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변화 이제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공영방송 전체에 대한 정부 여당의 어떤 그랜드 디자인은 아직은 논의된 바는 없다?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자, 한마디만 언급 듣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마무리 이 발언 고민을 국민에게 하란 적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하셨어야죠. 방금 재원마련 대책도 얘기하시는데 등록률 80%와 납부율 50%였잖아요. 93년도 이전에. 지금 뭐 등록률과 납부율을 다 검토할 때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93년도 이전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록률, 납부율 모두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언론 장악의 의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MBC 같은 경우는 이 세무조사와 압수수색하고요. KBS는 분리징수를 통해서 재정을 반토막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 YTN 같은 경우는 대주주인 이 한전 KDN이나 마사회, 한전 KDN 20%, 마사회 10% 가지고 있는데 30%의 주식을 대량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근차근 소위 공영성을 가진 방송사들을 다 재정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언론 장악의 시즌2를 만들기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과 그 이후 언론 길들이기를 통한 정부와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토론도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대통령 재가가 끝난 국무회의 통과가 되기 전에 하셨어야죠. 전혀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지금 나와서 계속 80% 납부율이다, 등록일 이런 얘기 하시봐야 전혀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발언 끝나고 아젠다로 등장했던 절차상 문제, 국민 혼란과 대안, 언론 장악 여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했느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했느냐, 편파 방송 여부 다 토론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1분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 부대변인부터 1분 이내 지켜주세요. 네,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수신료 납부의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신료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 여당은 국민께서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YTN 민영화, TBS 조례, KBS 분리징수, KBS 압수수색 등 이런 4가지의 방송사만 언급을 해드려도 여기 이 방송사들이 편파 방송을 하는 방송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을 향한 편파, 정부 여당을 칭찬하거나 찬양하지 않는 방송을 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KBS가 좋은 공연 방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좋은 공연 방송이 되기 위한 정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MBC 압수수색이었죠? 압수수색 들어간. 네, MBC 압수수색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네, 수신료는 사실상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세금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쉽게 세금을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세금에 저항이 없게 해야 될지는 그것은 세금을 걷는 KBS의 몫인 겁니다. 사실상 수신료가 세금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KBS가 과연 그 수신료를 걷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걷을 만큼의 뼈 깎는 노력을 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KBS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 여러 가지 연공서열 문제, 심지어 정치적 편파성 문제 두루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KBS가 스스로 수신료를 걷는 방식으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분리징수에 찬성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 1분. 여러 가지 이런 논의를 대통령 재개가 끝나기 전에 논의를 했었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 KBS에 대한 분리징수, YTN에 대한 여러 가지 민영화 방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전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멈추게, 입을 막게 하기 위한, 입막음하기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 토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소통하지 않고 불통 대통령으로, 불도저 대통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언론 장악의 시작점인 만큼 저희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이 KBS 분리징수를 포함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병민. 네, 국민 여러분, 집에 TV 수상기가 없으면요, TV 수신료 2,500원 안 내도 됩니다.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도 내가 집에 TV가 없어도 2,500원 수신료가 전기세에 부담돼서 나와서 꼬박꼬박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집들, 아마 안 내는 집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공영방송이 기타 방송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이 공익적 성격을 근거한 제대로 된 혁신과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 KBS의 2,500원 수신료 낼만하구나 생각하면서 없었던 TV를 다시금 수상기를 놓고 나의 자발적인 의무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납부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TV 수신료를 낼지 말지 지금 수상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민입니다만은 KBS가 그 같은 근본적인 혁신의 길에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 목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던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어떻을까 생각합니다. 네, 토론 중에 그 젊은 정치인들답게 예의 바른 토론이었습니다만
약간 서로 간의 미묘한 신경전들도 좀 펼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또 그런 보는 재미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분 그래도 충분히 공평하게 토론하신 거 맞죠?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뭐 또 다음에 기회를 좀 갖도록 해보고요. 네 분 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네. KBS 생방송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오늘 그 5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이 분리징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또 KBS는 그동안에 그 어떤 국민의 요구에 부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에도 여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분리징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단지 그 징수 방법 그거 하나만 관심 갖기보다는 공영방송 존재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근본적 질문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